네, 이제 잭슨빌 제규어스에 대한 얘기를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즌에 이제 덕 피더슨 감독이 영입이 되면서 잭슨빌 제규어스가 턴어라운드에 성공을 했습니다. 어, 마지막으로 이제 그 2년 연속 플레이오프에 진출했던 게 1998년 그리고 이제 99년 2년 연속을 마지막으로 연속 플레이오프 진출은 단 한 번도 2000년대에 없었던 잭슨빌 제규어스였는데 과연 올해 그 또 기록을 만들어낼 수 있을지를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덕 피더슨 감독이 들어오면서 이제 트레버 로렌스의 경기력까지도 좀 같이 올라갔다고 봐야겠죠. 이제 음, 그러면서 뭐 5할 승률을 넘겼고 뭐 잭슨빌 제기어스가 뭐 컨퍼런스 챔피언십까지 가지는 못했지만 지난 시즌 뭐 8개 지구를 이제 통틀어 봤을 때 좀 팬들이나 전문가들이 예상치 않았던 팀이 지구 우승을 한 지구가 어디였을까라고 이제 물어본다면 이 AFC 사우스를 이제 꼭 좀 뽑아야 될 것 같아요. 이제 그 정도로 좀 예상치 못했던 선전, 뭐 빠른 좀 반등을 해냈던 그런 제기어스였다고 좀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로렌스의 이제 기록만 살펴봐도 데뷔 시즌의 패스 성공률이 59.6%, 그다음에 이제 3,600 야드 정도의 12개 터치다운, 그리고 인터셉션 17 개로 터치다운보다 오히려 인터셉션이 많을 정도로 좀 안정감이나 뭐 정확도 이런 것들이 많이 떨어지는 모습이었는데, 지난 시즌에는 패스 성공률 무려 66.3%에 4,100 야드를 이제 돌파를 했고, 터치다운 대 인터셉션 비율도 3대 1이 넘었어요. 그러니까 25 개의 터치다운과 8 개의 인터셉션을 기록을 했거든요. 그래서 로렌스도 굉장히 좀 뭐 스텝업을 했던, 뭐 드래프트 당시의 기대치에 어느 정도 부응하는 모습이었고, 사실 이제 넘버 원 러닝백 트래비스 이티엔과 넘버 원 리시버 크리스찬 커크도 기대보다는 좀 걱정이 많은 그런 자원들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결과적으로는 제기어스 구단이 바라던 좀 기대치를 다 해 줬던 뭐 시즌이었다고 봐야겠습니다. 음. 이티엔이 스크리미지 야드 기준으로 1,400 야드 넘겼고, 커크도 지금 1,100 야드에 8개 터치다운을 기록을 했으니까 뭐 계약 당시에는 좀 '너무 오버페이가 아니었느냐.'라는 여론이 많았지만, 뭐 적어도 지난 시즌만큼은 어떤 그런 세간의 우려나 걱정을 뭐 완전히 이겨내는 그런 이제 좋은 활약을 보여줬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올 시즌에 또 하나의 그 물음표가 추가가 된 있는데 켈빈 리들리 선수가 이제 제규어스의 유니폼을 입게 됐습니다. 어, 그 장기간의 이제 징계를 스포츠 도박 때문에 받았었던 켈빈 리들리였고 지난 시즌 중에 사실 이제 트레이드가 됐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잭슨빌 제규어스의 유니폼 입는 건 확정적이었는데 리들리의 징계 때문에 이제 데뷔가 좀 늦어졌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요. 펠컨스 시절에 이제 가장 좋았던 시즌이 2020 시즌이었습니다. 이때 15경기를 뛰면서 1374야드에 터치다운 9개 기록을 했었던 케빈 리들리 선수였고 이게 그때 당시 이제 훌리오 존스의 후계자다 뭐 이런 평가들을 좀 받았었는데 2021년 10월에 이제 이 도박 문제로 인해서 팀을 이제 떠나 있었고 지금 개막전부터 나선다고 하면 이제 23개월 만에 게임을 치르게 되거든요. 어, 얼마나 빨리 이제 경기 감각을 좀 찾을 수 있을 것인가. 뭐 이런 부분이 좀 중요하다고 보여지고 이 선수가 그 2020년에 보여줬던 퍼포먼스를 다시 되찾을 수 있다. 물음표를 느낌표를 바꿔낼 수 있다라고 한다면 잭슨빌 제기어스가 올 시즌 대형 사고 칠지도 모르겠습니다. 음. 그러니까 정말 리들리만 100%로 돌아올 수 있다면 뭐 AFC 사우스의 경쟁을 넘어서서 플레이오프에서도 굉장히 좀 다크호스로 좀 부상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잠재력들을 가진 스킬 플레이어진들이 지금 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네. 리들리를 뭐 제외하고서라도 뭐 마빈 존스도 사실 팀을 떠났지만 지난 시즌에 이제 800 야드를 넘겼던 제이 존스가 넘버 3로 있는 거니까 뭐 넘버 3 치고는 굉장히 차고 넘치는 기록이라고 봐야겠죠. 예, 그래서 커크, 리들리, 제이 존스까지 굉장히
좀 재능 넘치는 뭐 자원들이 모여 있는 그런 리시버 그룹입니다. 그리고 이제 자이언츠 시절에는 좀 많은 부상으로 힘겨운 시간을 보냈지만 제기어스로 옮겨와서 좀 부활에 성공한 에반 잉그램과도 3년 연장 계약을 통해서 일단 팀에 잔류를 시켰어요. 예, 그래서 스킬 플레이어진 쿼터백까지만 본다면 뭐 AFC 사우스 팀들 중에서는 단연 1 위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할 수 있겠습니다. 음. 뭐 AFC 사우스뿐만 아니라 리그 전체로 놓고 봤을 때도 이게 뭐 리시버진 리시버진이 좋은데 러닝백까지 좋은 팀이 잘 없거든요. 근데 서포팅 캐스트 자체로만 놓고 보면 거의 리그 정상급이라고 보여집니다. 물론 음. 케빈 리들리가 원래 퍼포먼스를 되찾는다는 가정하에요. 정말 뭐 저는 진짜로 리들리가 예전 펠컨스에서 그 전성기 때 모습을 보여준다라고 하면 올해 진짜 대형 사고 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음. 근데 이제 문제는 이제 오펜시브 라인이라고 봐야겠어요. 예. 음. 사실 PFF 랭킹을 봐도 지금 26위 정도로 평가를 받고 있으니까 뭐 하위권이라고 봐야겠죠. 예, 그리고 사실 이제 뭐 자세한 변화들 살펴보면 일단 지난 시즌에 주전 라이트 태클이었던 자완 테일러가 칩스로 이적을 하면서 이제 공백이 생겼고 드래프트 1라운드 전체 27번 픽으로 이제 오클라호마 출신의 태클 안톤 해리슨을 지명을 하기는 했는데 뭐 당장 자완 테일러만큼의 존재감을 바로 드러낼 수 있느냐 하면 사실 그건 쉽지는 않을 겁니다. 뭐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 해리슨이 뭐 자완 테일러보다 좋은 선수가 될 가능성은 뭐 충분하다고 보여지지만 당장 이번 시즌만 본다면 마이너스에 가까운 뭐 변화라고 좀 봐야겠죠. 여기다가 시즌 초반에 또 그 레프트 태클 지금 캠 로빈슨이 이제 금지 약물 위반에 걸려가지고 4경기를 못 나오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시즌 초반에 오펜시브 라인은 굉장히 좀 헐거울 예정이고 시즌 전반적으로 놓고 봤을 때도 이제 오라인이 굉장히 좋지 않을 것이다라는 이제 그런 의견에는 저도 동의를 하지만 이게 오라인이 어느 정도 뛰다 보면 이제 손발이 맞춰지는 부분이 있고 그러면서 이제 그 안톤 해리슨 선수가 어느 정도 기대 이상의 기대하는 정도만의 이제 퍼포먼스를 보여준다라고 하면 그러면 또 이제 괜찮지 않을까? 플레이오프 갔을 때는 뭐 이런 생각도 좀 해보긴 합니다. 음. 이 안톤 해리슨에 대해서 조금만 더 이제 설명을 드려보면 뭐 오펜시브 라인의 여러 포지션들을 이제 골고루 소화할 수 있는 뭐 다재다능한 선수다라는 이제 평가를 했고 사실 대학 시절에는 이제 레프트 태클로 뭐 많이 뛰었었지만 일단 프로에서는 좀 라이트 태클로 데뷔를 할 것으로 보여요. 예, 그리고 뭐 러싱 공격 상황에서는 일단 이제 뭐 파워가 아주 좋지만 테크닉 면에서는 좀 가다듬어야 할 부분이 있다. 이런 지적이 있고 패스 프로텍트 상황에서는 사실 지표로 봐서는 굉장히 좀 훌륭한 기록들을 만들어냈습니다. 근데 이제 다만 이 오클라호마 대학의 이제 공격 방식이 프로에서 사용되는 좀 정석적인 뭐 패싱 게임과는 좀 다르기 때문에 어 오펜시브 라인이 그렇게 뭐 챌린지한 상황을 많이 겪지를 않는다고 해야 될까요? 예, 그런 뭐 분석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지표들을 그대로 믿어서는 안 된다. 이런 음. 뭐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제 프로 무대에 와서는 또 프로의 룰, 프로의 방식을 또 받아들여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해리슨이 얼마나 빠르게 좀 적응할 수 있는지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제 뭐 수비에서는 뭐 사실 큰 변화가 없습니다. 예. 지난 시즌에 이제 그 베스트 11이 그대로 올해 이제 베스트 11을 형성을 하고 있는 잭슨빌 제규어스가 되겠고요. 뭐 전반적으로 이제 그 수비 랭킹에서 높은 위치가 아닌 이제 잭슨빌 제규어스이기 때문에 수비 자체만 놓고 보면 예전 이제 그 잭슨빌의 명성을 좀 이어가기에는 어려움이 있는 구성이다. 이렇게 보는 게 맞겠죠. 음. 그러니까 같은 멤버로 1 년을 더 간다는 게 뭐 호흡 면에서는 뭐 좀 도움이 될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분명히 이제 완벽하지 않은 수비였기 때문에 좀 약점이 되는 포지션들에는 뭐 드래프트라든지 뭐 외부 FA 영입을 통해서 좀 새로운 변화를 가져가는 것이
팀 분위기에 좀 뭐 새로운 활력을 좀 불어넣는 그런 역할을 하기도 하거든요. 근데 이제 뭐 주전 라인업 기준으로 어떻게 보면 전혀 변화가 없었기 때문에 뭐 이것도 그렇게 좀 건강한 뭐 의사결정은 아니었다고 좀 보여집니다. 예, 음, 그러면서 결국에는 이제 이번 오프 시즌에 어떤 팀의 자원 투자가 오펜스 쪽에 좀 뭐 지나치게 집중이 됐다는 생각이 들어요. 뭐 FA든 아니면 뭐 드래프트든. 네, 그래서 그렇다고 이제 그냥 변화가 없었으니까 그냥 넘어가자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우니까 네, 뭐 그나마 좀 팀에 좀 중요하게 다가올 수 있는 어떤 디펜스 선수들의 뭐 이슈들에 대해서 몇 가지만 좀 짚어보면 결국에는 이제 엣지 러셔 조시 앨런을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가 좀 뭐 큰 문제라고 봐야겠죠. 일단 이제 5 년차 옵션 실행을 하면서 이번 시즌까지는 이제 뭐 계약 관계를 유지하게 됐는데 내년에 어떻게 할 것이냐. 예, 그게 아마 이번 시즌 중에 좀 논의가 될 가능성이 높은데 어 뭐 조시 앨런은 또 많은 돈을 요구할 가능성이 높지만 또 무작정 아주 큰 뭐 1억 달러 가까운 큰 돈을 뭐 지출하기에는 어 그 정도의 확실한 압도적인 존재감을 또 보여준 거냐 하면 또 약간은 음. 뭐 고개가 좀 갸웃거려지는 것도 사실이거든요. 예. 근데 이제 그렇다고 또 이 선수가 없으면 팀에 너무 또 핵심이 사라지는 거고 그래서 잭슨빌 구단은 이 조시 앨런에게 얼마를 줘야 할지에 대한 좀 의사결정을 하기가 그렇게 쉽지는 않은 상황이다.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네. 그리고 이제 그 사실은 이제 앞선 드래프트들에서는 좀 수비에 몰빵된 그런 지명을 음. 했었던 제규어스였잖아요. 그때 뽑았던 선수들이 이제 뭐 작년 루키였던 이제 트레이븐 워커, 데빈 로이드 뭐 이런 선수들이 있었고 뭐 전반적으로 이런 선수들이 좀 그 스텝업을 해줘야 되는 그런 시즌을 맞고 있다라고 봐야겠죠. 이 음. 선수들이 스텝업을 해서 더 좋은 모습을 보여준다면 뭐 기존의 평가보다는 더 나은 모습을 좀 보여줄 수 있는 수비진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좀 들고요. 음. 그러니까 이번 오프 시즌에 수비에 투자를 안 하기는 했지만 사실은 지난 시즌에 많은 투자를 했었어요. 근데 전체 음, 1 번을 뽑았던 트레이버 너커도 뭐 세기 3.5 개밖에 없었고 미들 라인베커인 데빈 로이드도 뭐 커버리지라든지 포지셔닝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서 좀 문제점을 드러내면서 뭐 시즌 후반엔 좀 벤치로 물러나는 그런 일들도 있었거든요. 예, 그래서 팀이 이제 1 라운드라는 뭐 대단한 뭐 자원을 투자해서 이제 뽑은 핵심 자원들이기 때문에 팀에서 이제 드래프트 당시에 기대했던 퍼포먼스가 이제는 좀 나와 줘야겠죠. 예, 그래야만 뭐 AFC 사우스 안에서의 경쟁, 그다음에 이제 플레이오프에서의 어떤 상위권 팀들과의 경쟁 이런 것들을 좀 이겨낼 수 있는 힘을 갖출 수 있을 겁니다. 네. 그러니까 좀 그런 것 같아요. 어느 정도의 이제 기는 모았는데 이게 기가 이렇게 모아진 상태에서 그대로 이제 그 기를 소진을 하느냐 아니면 정말 그 빅뱅처럼 대폭발이 일어나느냐 이 차이인 것 같습니다. 모여든 재능들은 굉장히 좋아 보이거든요. 근데 지난 시즌에 트레버 로렌스가 그랬던 것처럼 2년 차에 지금 수비에서의 선수들이라던가 뭐 이런 선수들이 좀 그 잠재력을 폭발시킬 수 있다라고 하면 올 시즌 정말 사고를 칠 수 있는 후보. 근데 그런 부분이 되지 않는다라고 하면 결국에는 이제 뭐 지구 우승 경쟁 정도. 지구 우승을 한다고 하더라도 포스트 시즌 갔을 때 경쟁력이 있는 모습을 보여주기는 좀 어렵지 않나. 뭐 이렇게 좀 갈리는 것 같습니다. 음. 그리고 이제 한 가지 좀 뭐 잭슨빌 팬들이나 이제 구단이 간과해서는 안 되는 뭐 리스크라고 해야 될까요? 뭐 이런 음, 것들을 하나만 좀 말씀을 드리면 어 21 시즌에는 이제 지구 최하위를 기록을 했었어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22 시즌 스케줄은 굉장히 좀 지구 라이벌 팀들에 비해서는 굉장히 유리한 뭐 일정을 소화를 하면서 이제 그것이 좀 뭐 지구 우승을 차지할 수 있었던 원인 중에 이제 하나라고 봐야겠죠. 뭐 단순히 그렇죠. 스케줄빨로 1 등을 했다 이렇게는 뭐 폄하하고 싶은 생각은 전혀 없지만 어느 정도 어드밴티지를 누렸다는 거는 이제 부인할 수는 없는 사실입니다. 근데 이제 이것이 이제 반대로 이제 스노볼을 굴러와서 지난 시즌 1 위를 했기 때문에
이번 시즌 스케줄은 이제 굉장히 터프해졌어요. 그래서 좀 음, 살펴보면 NFC 사우스, AFC 노스의 네 팀은 이제 모두 이제 AFC 사우스의 이제 지구 라이벌 팀들이 이제 공유하는 스케줄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 상대적인 뭐 우열을 가리기 힘든 이제 공통 스케줄이니까 이제 제외를 하더라도 다른 이제 지구 라이벌 팀들이 만나지 않아도 되는 칩스, 빌스, 나이너스 같은 이제 컨텐더 팀들, 음, 뭐 우승을 노리는 팀들을 이제 정규리그의 잭슨빌만 만나는 그런 일정이 이제 기다리고 있어요. 예, 그래서 이 부분이 제규어스에게는 좀 가장 부담스러운 점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그래서 네. 사실 NFL이 뭐 경기 수가 최근에 뭐 한 경기 늘어났다고는 해도 17경기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그 1승 1승에 대한 무게감이 굉장히 좀 크게 다가오거든요. 예, 뭐 나중에 최종 순위를 보면 뭐 1승 차이로 뭐 순위가 이렇게 오가고 플레이오프 당락이 결정되는 경우들을 우리가 수도 없이 보기 때문에 예, 이러한 이제 컨텐더 팀들을 여러 번 만나야 된다는 것이 잭슨빌에게는 분명한 악재다. 예, 그래서 음, 이런 좀 디스어드밴티지까지도 극복을 해야만 서두에 말씀해 주신 2년 연속 지구 우승을 차지할 수 있다. 이렇게 좀 결론을 짓고 싶습니다. 이렇게 잭슨빌 제규어스까지 AFC 남부지구에 대한 얘기를 모두 이제 해봤습니다. 네 팀 모두 참 그 마카마카라는 생각이 들죠. 음, 그래도 좀 NFC 사우스보다는 뭐 조금 더 희망적인 요소들이 있지 않나? 음, 네, 이런 생각이 좀 들었고, 어, 글쎄요. 뭐 텍산스와 콜츠가 좀 비슷한 상황. 이제 좀 새 출발을 하는. 그리고 이제 테네시는 이제 일종의 뭐 골든 제너레이션의 이제 마지막을 향해 가고 있고, 잭슨빌은 이제 조금 이제 리셋 버튼을 누른 지 시간이 지나서 이제 좀 추진력을 얻고 올라가고 있는 단계다. 이렇게 좀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네. 각 팀이 이제 각자의 뭐 단계, 각자의 뭐 전략 하에서 뭐 최선의 결과를 낼 수 있는 그런 시즌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이렇게 이제 AFC 남부지구 네 팀에 대한 얘기를 마쳐보겠습니다.